간단 사양 요리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동영상에 달린 댓글을 읽어보고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과 매번 부드러운 버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실온에서 버터를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도 알아보고 메이슨전의 뚜껑이 왜 두 개로 분리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참, 그리고 동영상 끝부분에 구독자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댓글을 읽는 동영상은 처음 만들어보는 것이어서 저희 든든한 조력자인 엘렌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어서오세요.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언니, 너무 감사해요. 해피 발렌타인스데이. 자,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여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것은 케이크팝. 케이크팝,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이걸 만들 줄 알면 유튜버를 하겠어요, 여러분. 자기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일로 빠지면 돼. 어디? 여기 오른쪽으로 빠져요? 오른쪽으로 빠지면 돼.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이라고 합니다.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유명한 페어팩스 버지니아 지역에 살고 있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찰한테 딱지 끊을 뻔했네요. 한 7년 전에 제가 언니 회사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클라이언트와 웹디자이너로 만나 지금은 이렇게 사적인 시간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랑 오늘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맛있는 요리도 소개시켜드리고 댓글에 대한 답변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French toast, the noodle salad, and 저 결국은 4개 시킨 거야. the shrimp and grits, and then the Monte Cristo. We can do it. Excellent, right? Excellent. 자, 그럼 오다를 했으니까 식사가 준비되어 나오는 동안 오늘의 주제인 댓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내가 댓글을 쭉 읽어봤는데 사실 지금 댓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질문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아참, 근데 중요한 건 목소리가 한닛을 닮았다는 얘기가 엄청 많은데 또 어떤 분은 스카이캐슬의 김정란이나 또 김태희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도 있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얼굴이 닮았으면 좋은데 목소리가 닮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생크림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이영님께서 잘 봤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근처 대형 슈퍼에서도 버터보다 생크림 구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비싸요. 왜 안 갖다 놓냐고 했더니 쉽게 상하고 찾는 사람이 드물어서 유통이 빠르지 않아서래요. 그래서 중심가 아주 큰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구합니다. 한국은 유제품 지옥이지요. 유통 과정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딴 나라보다 유독 비싼 듯 이란 댓글을 달아주셨고 이와 비슷한 댓글이 많더라고요. 버터 없는 집에 생크림이 있겠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 한국은 생크림이 많이 비싼가 봐요. 지금 제가 아이디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께서 농협에 가서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세일을 하는 상품들을 산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사정을 잘 몰라서 대답해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을 대신해서 답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더 활발하게 다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유빈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홈 베이킹하고 생크림이 남아있었는데 심지어 무염 버터가 필요했었거든요. 진짜 감사드려요 라고 글 남겨주셨고 이와 비슷한 댓글로 유BK님, 위잉님, 금로님, 즈오엠님이 또 댓글 비슷한 내용 남겨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YS님께서는 예전에 생크림이 들어가는 디저트를 만들다가 너무 오래 휘핑했는지 분리돼서 다 버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너무 아깝네요 하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식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 역시도 생크림으로 휘핑하다가 똑같은 일을 경험을 해서 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면 버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근데 그 버터 만드는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원래 평상시에도 그렇게 집에서 버터를 만들어 먹었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냥 동영상 만들려고서는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본 건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든 이유도 사실은 집에서 버터를 만들어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유지방이 뭐구나, 유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이구나에 대한 이해력이 좀 깊어진다고 할까. 재미삼아서 생크림 남는 거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유제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집에서
되도록이면 저지방 우유를 먹거든. 뭐 2% low fat 이런 걸 우유를 먹는데 그럼 홀 밀크는 유지방이 몇 %라는 거지? 미국에서는 저지방 우유가 스킨 밀크가 있잖아요. 스킨 밀크라는 건 넌팻이죠. 아예 이제 팻이 없는 거. 그 다음에 1%가 있죠. 유지방이 1%가 있는 거. 그리고 2%가 있잖아요. 유지방이 2%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홈밀크인데, 그럼 유추해 보건대 홈밀크는 몇 %의 유지방이 있는 걸까요? 제로, 원, 투. 설마 3는 아닐 테고 5%, 6%뭐 그런 거 아닐까? 아니 3% 맞아요. 3% 네, 3%. 그러니까 3.5에서 한 4% 정도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은 아이디 달봉님께서 버터밀크 팬케이크 자주 해먹는데요. 시중에 파는 버터밀크 이외에 이 영상에 소개된 트레디셔널 버터밀크로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소개된 트레디셔널 버터밀크는 저지방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버터밀크로 만들어 드셨다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버터밀크는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 그게 발효를 시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냥 저지방 우유 사용하듯이 똑같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롤로홀님, 진다슬기님, 징희님, 전승진님, 채링님, 큰다리님, 신다윤님, 시끄럽게 무심하게님 이외에 다수분께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보다가 궁금해진 점이 있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영상에서처럼 만든 홈메이드 버터로도 다시 요리를, 그러니까 불에 가열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사용해서 베이킹할 때 필요한 버터로도 쓸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예, 사용하셔도 되고요. 홈메이드 버터도 버터입니다. 저는 스콘을 만들 때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왠지 집에서 막 이렇게 만드니까 좀 뭔가 다른 것 같죠. 오히려 예.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깔끔하고 더 좋죠. 위생상으로 방부제 더 같은 좋고. 것도 안 들어가 있고. 자, 다음은 강민주님 외에 이도현님, 슈페미님, 대명님, 땡큐 아리아나님, 기영리은 디그님, 우영선님 이외에 다수분께서는 생크림은 식물성과 동물성 중 어떤 생크림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댓글에 달린 걸로 보거나 제가 이렇게 네이버에서 찾은 걸 보면은 휘핑크림, 한국에서 얘기하는 휘핑크림은 보통 식물성을 얘기한대요. 그걸로 만들어서 잘 안 되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생크림이 보통 동물성인데, 버터라는 거는 동물성 유지방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동물성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뜬 파크님, 이가람님 외에 또 다수분께서 이건 나도 궁금했어요. 참, 버터를 다 만들어진 다음에 찬물로 씻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한, 당연히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자꾸 씻어야 되냐고 여쭤보셔서. 근데 안 씻으면 안 돼요? 아니 왜 안 씻지?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같은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특별한. 그러니까 우선은 버터밀크가 옆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걔를 깨끗하게 한번 그러니까 왜 헹궈주는 깨끗하게? 거예요. 그러니까 씻는 게 아니야. 버터를 씻는 게 아니라 헹궈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찬물로 씻으면 버터가 응고가 되니까. 그치. 그럼 응고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뭐 뭔가 씻어야 된다는. 오케이. 응고되고 그러니까 다루기 쉬워져서 그렇다고. 그 대답을 원한 겁니다. 우리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동영상에서는 버터를 만든 후에 미관상 뚜껑이 없는 작은 그릇에 담았었죠. 원래는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옛날 냉장 시설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유럽에서는 어떻게 버터를 보관했을까요? 이것은 버터크락 또는 버터벨이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주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버터를 실온에 보관하던 방법에 착안하여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제법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버터를 뚜껑에 달린 종 모양의 그릇에 꼭꼭 눌러 담고 아래 그릇에 찬물을 담은 후에 버터가 담긴 뚜껑을 거꾸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버터를 밀봉하는 역할을 해서 실온에서도 버터를 2주에서 3주간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은 깨끗한 물로 3일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하고요. 버터를 냉장 보관하면 단단하게 굳어서 빵에 발라 먹거나 할 때 불편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에 버터를 담아서 실온에 두면 언제나 부드러운 버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버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용이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자, 또 최미님님께서는 흔들어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메이슨 자를 구매해서 열심히 흔들어 봤는데 잘 안 됐어요. 수입 생크림이 아니라 국내산 우유 생크림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셨네요. 수입산과 국내산의 차이 그런 것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국내산은 제가 생크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메이슨 jar가 아니래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병을 쓰고 남은 어떤 병을 사용하셔도 괜찮고, 생크림은 국내산, 수입산하고 상관없이 유지방 함량이 많으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국 모두 유지방이 18% 이상이면 크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크림의 종류가 유지방의 함량에 따라 아주 다양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배치되어 있는 half&half가 있죠. 한국에서는 커피를 판매하는 곳에 half&half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half&half는 홀밀크와 생크림을 반반씩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half&half라고 불립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반 그리고 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half&half는 보통 커피에 넣는 용도로 쓰입니다. 유지방 함량은 10에서 18%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크림이 있는데요. 18%에서 30%의 유지방을 가지고 있고 보통 숲을 만들 때나 베이킹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커피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이 헤비 크림 또는 헤비 위핑 크림인데요. 36% 정도의 유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더블 크림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 위핑 크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더블 크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8%의 유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클러리드 크림인데요. 역시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고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55%의 유지방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클러리드 크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휘핑크림을 만들기 좋은 제품은 유지방 함량이 30에서 36%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유지방 함량이 48%나 되는 더블크림 같은 경우는 휘핑을 하는 도중 너무 쉽게 버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홈메이드 버터 만들기 동영상에 사용한 유제품은 유지방이 36% 정도인 헤비크림이었습니다. 이보다 적은 유지방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버터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소요되거나 아주 적은 양의 버터밖에 얻을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유지방 함량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살균하는 방법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 이제 우유가 있잖아요. 엄마소에서 짜낸 우유가 있으면 얘를 시중에 내보내기 위해서 보통 3가지 방법으로 살균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저온 살균인데 패스처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낮은 온도에서 15초간 데워주면 사람에게 해로운 그런 균들을 죽여서 살균 작용을 해주고 또 쉽게 상하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유통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한국의 사전에는 이 의미가 해석이 돼 있지 않아서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옮겨될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ultra pasteuriz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온 살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한 2초에서 4초간 데워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 우유 파는 코너에 가면은 보통 우유나 생크림들은 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살균을 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말로는 번역이 없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미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에 미국에서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Ultra High Temperature Processing이라는 건데 짧게 줄여서 UHT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꽤 높은 온도에서 2초에서 6초간 잠깐 끓여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들은 냉장 보관을 하지 않아도 돼요. 개봉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느 슈퍼 가면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파는 애들이 있어요. 냉장고 외에 그냥 일반 진열해 놓은 그 종이팩에 들어있기도 하고 맞아요. 한데 유통기간이 엄청 길어요. 맞아요. 그런 3달 4달? 맞아. 그럼 깜짝 놀래지. 우유가 방부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으면 맞아요.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괜찮은 거죠? 네, 방부제하고 상관없이 얘네들은 이제 그럼 나는 멸균 우유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한국말로 그러면 이게 아마 멸균 우유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온도에서 잠깐 끓여줘서 그 균을 이제 최대한 많이 죽인 거죠. 대신에 먹어보면 살짝 그 구운 맛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더 고소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빵 하는 데는 좋지 않아요. 이번 같이 이렇게 버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럴 땐 사용하지 않는 치즈 만들거나 할 때는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대요. 혹시 그런 우유로 해보신 분이 실패하셨을 수도 있고.
만약에 높은 열에 오랫동안 노출된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만들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만들 때 가장 좋은 제품은 그 저온살균한 제품이거든요. 저온살균한 제품을 찾으실 수 있다면 사용하셔서 버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제빵을 하시거나 치즈 만들 때도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 은혜스님, 이름수정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자, 버터 만들고 남게 된 그 우유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아니, 하셨는데. 물론 드셔도 됩니다. 진짜요? 근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 먹고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지방이 없어서 맛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제이든 K님께서 저 자아 말인데요. 왜 뚜껑이 분리되는 거예요? 제 것도 분리되던데 불량인 줄 알았어요. 라고 하셨네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메이슨 자. 그 만든 사람 라스트 네임이 메이슨이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슨 자라고 부르는 건데 요즘엔 한국에서도 이 카페에서 음료 담아내는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메이슨 자의 용도가 사실은 통조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냉장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는 음식물을 길게 보관하기 위해서 통조림을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걸 캐닝이라고 하거든요. 미국에서 영어로는. 근데 그걸 하려면 뭐 잼 같은 거 담아놓고. 그렇죠. 안에 이제 뭐 피클 담아서 뭐 식초에서 설탕 넣고 이렇게 통조림을 만들잖아요. 그쵸. 뜨거운 물에 팔팔 끓여가지고. 근데 그걸 할 때 이 병을 사용했던 건데 캐닝은 요즘에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위에 뚜껑이 2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캐닝을 하기 편리하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고무가 있는 둥근 뚜껑을 리드라고 부르고 이것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동그란 틀을 밴드라고 하는데요. 통조림을 하기 전에 고무가 있는 리드를 뜨거운 물에 잠시 소독해줍니다. 유리병에 피클링할 음식과 식초, 설탕물을 넣고 뜨거운 물에서 소독이 된 리드를 덮고 밴드를 돌려서 고정시켜주는데요. 스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너무 꽉 돌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뜨거워서 부드러워진 리드의 고무가 병 안에 안착이 되면서 통조림 효과를 더 좋게 해준다고 하네요. 피클링할 음식이 들어간 병을 물에 넣고 끓이는 동안 병 안의 공기는 부풀면서 병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후 12시간 정도 식히는 동안에 병 속에 남은 공기는 수축이 되면서 그 결과 위의 뚜껑이 안으로 푹 꺼지게 되는데요. 이 움푹 들어간 리드는 병 속이 진공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죠. 뚜껑에 만든 날짜를 적고 밴드는 수분이 차서 녹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빼내고 다음 캐닝을 할 때 다시 사용합니다. 반면 리드는 한번 통조림을 하면 버리고 새 것으로 교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드만 따로 판매합니다. 아, 그 메이슨 자에 대해서 나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아, 그런 용도가 있었군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유익한 정보를. 자, 그 다음 IDN카님께서는 저 버터가 시중 버터보다 살이 덜 찔까요? 다이어트 중인데 버터에 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시중에서 파는 버터보다 살이 더 찌지 덜 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빵도 버터도 안 먹는 게 다이어트는 최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애기님께서 아주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혹시 이게 클로티드 크림인가요? 아니면 클로티드 크림과는 다른 그냥 우유 버터인가요?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클로티드 크림이 뭐죠?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먹어봤는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닐까? 저도 이거 보면서 와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정보가 빠르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번에 배우는 계기가 되는데 좀 더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먹지 않고 또 설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역시.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그 영국에서 티타임을 하잖아요. 그 티타임을 크림티라고 부르더라고요. 홍차하고 그 영국식 스콘 우리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잼 종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버터 대신에 이 클로리드 크림이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이 클로리드 크림은 유지방이 55%나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버터가 80%의 유지방이고 생크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에서 36%의 유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리드 크림은 그 중간 정도, 버터와 생크림의 중간 정도라고 하는데 언니 예전에 우리 우유 개봉하면 뚜껑에 이렇게 그 지방이 뭉쳐서 뜨던 거 생각나요? 난 그거 보면은 우유가 상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지방이 모인 건데 그게 클로리드 크림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스콘에 버터 대신에 이 클로리드 크림이랑 잼을 발라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이렇게 세퍼레이트로 주는 거야? 그런가 봐. 다 두 개로 나눠서 주시네. 오 마이 갓.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와우. 야, 진짜 서비스 좋다. 그러네. 다 2개씩 나눠 오. 주셨어. 와, 장난 아니다. 대박. 참, 그런데 간단 서양 요리 구독자가 15,000명을 넘어섰는데 이벤트 안 해? 이벤트 해야지. 선물도 막 주고.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채널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좋은 거지 아주. 네, 그래서 바람직합니다. 예.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퀴즈는 3문제를 낼 거고요. 3문제 모두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한데요. 오늘 한 문제를 알려드리고 나머지 2문제는 앞으로 업로드되는 동영상들 끝에 하나씩 차례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버터를 만들 때 사용됐다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의 영어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2문제가 더 발표돼야 하니까 정답을 알고 계시더라도 댓글에 적거나 이러지 말아주세요. 댓글에 적으면 어때요? 서로 많이 응모하고 막 공유하고 원래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독자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을 제가 다시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간단 서양 요리를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 그러니까 구독하지 않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오늘 나온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발표될 2문제도 더 기다리셨다가 3문제가 모두 출제되고 나면 이메일 주소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째, 3문제를 모두 맞추신 분 중에서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보낼 이메일 주소는? 3번째 문제가 발표될 때 제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선물을 보내주시나요? 가지러 와야 되나요, 미국까지? 아, 선물은 뭘로 하실 건가요? 네, 제가 선물을 알아야 답을 많이 욕구가 생기죠. 네. 지금 구상 중인데 동영상에 나왔던 제품들 중에서 소포로 붙일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포스팅해서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상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뭐 버터 만드는 도구나 뭐 버터 담는 그릇이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간단 서양 요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요.